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유근일 칼럼입니다. 전 조선일보 주필이었고 지금 뉴데일리의 논설 고문으로 계시는데요. 명쾌하죠.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냥 딱! 그래서 제가 유근일 선생의 칼럼을 좋아합니다. 제목이요. 나경원발 닭싸움 집어치우라. 주사파 때려잡을 투사가 당대표 돼야. 부제목은요. 2사 총선 지면 윤만 식물 대통령 퀘스천 마크 대한민국 전체가 붕괴. 사느냐 죽느냐 판국에 한가한 여의도 정치꾼들만 풍년. 이런 부제목 달았는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정말 볼썽사나운 정경. 모양이 민망하게 돼가고 있다. 서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정치적 기량과 수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나경원의 당대표 출마를 둘러싼 집권당 내부의 볼썽사나운 정경 말이다. 기계적 양비로는 최대한 피하려는 게 필자의 지필 철학이다. 그렇다고 이번 사례를 두고 어느 한쪽만을 규탄, 옹호할 생각은 더욱 없다. 필자로선 다만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는 주사파와 피 터지게 싸울 선명자유 투사가 뽑혔으면 하는 소망만 떠올릴 뿐 그 과정에서 어느 한 개인과 일체화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 이 점을 전제하고 평할 때 이번 나경원 반 나경원 티격태격은 보기가 썩 유쾌하지 않다. 국민의힘 전체가 민심의 찡 그림을 산 모습이다. 축제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초장부터 질자백이 깨지는 소리를 낸 셈이다. 장제원스러움. 나경원을 배제하는 측 실세들의 행동 양식은 세련되지 않고 우악스러웠다. 장제원스러움이었다고나 할까. 인위적 작용이 너무 겉에 드러난 감이었다. 출마를 결심하고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할 때까지의 나경원의 행동 양식은 어설펐다. 나경원을 배제하려던 쪽의 우악스러움의 한 단면을 보자. 배현진이란 금배지 캐릭터가 있다. 그의 지역구 행사였던 모양이다. 그 자리에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등이 함께 초청받았다고 한다. 근데 주최 측은 김기현만 맨 앞줄에 앉히고 나경원, 안철수는 뒷자리로 돌렸다. 게다가 김기현에게 특강 요청을 한 건 그렇다 쳐도 나경원에겐 짧은 인사라도 할 기회조차 배려하지 않았다 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각박스레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경원스러운 나경원 쪽 어설픔의 한 단면도 보자. 나경원은 시종 자기 입장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천명하기보다 시간을 끌며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처신했다. 그러다 엊그제야 당대표 출마를 굳히며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했다. 그럴 양이면 처음 그 자리를 제의받았을 때 가깝지도 않은 나에게 왜 이 자리를 주었을까? 나를 우아하게 제쳐버리려고? 그렇다면 정중하게 사양하는 편이 라고 반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지.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때는 받아놓고 어설픔 하나 더. 나경원은 왜 윤석열 저출산위원장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저출산 대책으로 자기 생각을 먼저 발설했을까? 그는 조율 과정을 거친 듯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그의 부인을 부인하고 있다. 피차 어설프고 서투른 양상이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 머리끄덕이 지를 상대 쪽이 10분 역선택하듯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필이면 슬리퍼 기자가 있는 MBC가 나경원을 인터뷰했다. 나경원은 잘 모른 채 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저들은 나경원을 이준석처럼 써먹으려는 낌새다. 나경원은 이준석화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가 잠못 처절하다. 2024 총선에서 지면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된다. 그땐 윤석열 대통령만 식물화하는 게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 전체가 총붕괴할 것이다. 이런데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판에 국민의힘 여의도 정치꾼들은 자기 정치에만 푹 빠져 시조들을 읊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유일한 대책은 국민이 아우성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은 유치한 닭싸움 집어치우고 오직 누가 주사파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우느냐 이것만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유근일 논설고문이 일가를 했는데요. 명쾌한 글입니다. 저도 비슷한 불만인데요. 우선 유근일 선생도 지적했지만 양쪽 다 보여요. 유근일 선생만 본 게 아니라 저만 본 게 아니라 국민들 봤을 거예요. 양쪽의 싸움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가. 나경원 전 대표한테도 약간 좀 실망입니다. 너무 우아하게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나경원 대표를 좋아했던 건 2년 전 3년 전에 광화문을 꽉 메울 때 바지 입고 나와서 아스팔트에 걸터 앉아서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로텐도어에 막 들어눕고 그래서 투쟁 외치고 이럴 때 투사 같은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굴은 곱상한데 야, 그 투쟁력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요즘에 나경원 대표는 간보기를
정치를 안철수한테 정치를 배운 겁니까?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이 유승민한테 배운 겁니까? 간보기에다가 약간 처신하는 게 저출산위원장 부위원장직을 받으려면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최소한 1, 2년 총선 때까지는 행정부의 요원으로서 말하자면 그 상근직은 아니지만 비상근직이라도요 저출산 문제가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거 성공시키면 윤석열 정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윤석열 정부의 그 뜻을 알았어야지. 그걸 몰랐다면 바보지. 그 넌주시 이번에 당대표는 어떻게 나가지 마시고 우리 나와 함께 요즘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 이거 한번 해결합시다. 이런 뜻이었는데 당대표 나가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기후변화 그것도 맡겼어요. 완장 2개를 채워줬으면 받을 건 다 욕심내서 받고 당대표도 또 나갈 뜻이 자꾸 간을 보고 자꾸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뭐지? 내 사인을 못 알아들었나? 한 2개씩이나 안겨드렸는데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받지 말았어야 돼요. 당대표 나가려면 고맙습니다만 제가 뭐 이렇게 윤핵관도 아닌데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넌지시 그런 게 정치 아니에요. 그때부터 당대표 도전장을 확실히 내고 그러면서 당대표 도전하면서도 멋있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투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지. 2개 다 받고 간 보고 감싸고 여론조사 계속 나 1등이네 간 보고 뭐 이렇게 출마 선언도 안 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뭐가 좋은 선택이지 자꾸 고민한다는 소리하고 괜히 뜬금만 울리고 이러니까 조금 실망스럽고요. 나경원을 주저앉히려는 장제원스러움이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저는 장제원 친하죠. TV조선에서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 할 때 그 시청률 좋은 프로였거든요. 1등 프로였어요. 시사에서는 1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정이었어요. 장제원이. 그래서 형동생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재벌 아들의 거침없고 우악스럽고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재벌 2세, 3세 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게 장제원스러움이 있는데 2달인가요? 2달도 안 됐을걸? 자기는 뭐 백의종군에서 윤핵관 아무것도 안 맡겠다고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고서 이번에 뭐 김장연대 하면서 쥐가 뭔데 또 김기현하고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돕든가. 김장연대 하면서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뜻인 것처럼 자기 윤핵관으로 알려진 사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대놓고 김장연대 하면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배현진이야 아무것도 모르죠. 거기 출판 기념회인지 뭔지 거기 가서 김기현만 특강 비슷하게 마이크 잡게 하고 나경원이고 뭐 이런 사람 마이크 못 잡게 하고 그 다음에 김기현만 맨 앞줄에 놓고 나경원 안철수는 뒷줄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왕따를 학생들도 이렇게 쪽팔리게 안 한다.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급이 같은 급이야 김기현이 높은 급이야. 같은 급이잖아. 인지도 지지도로 따지면 지금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나경원이 1등인데 그러면 같은 줄에 세워야지 어떻게 김기현만 맨 앞줄에 세우고 나경원 안철수는 뒷자리로 몰려요. 누구 명령이겠어? 제가 볼 땐 장제원이가 그렇게 시킨 것 같은데 배현진이 깡다구로 했을까요? 아마 제가 봐도 장제원 시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멸감을 주면서 털어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게 아니야. 김기현도 도와주는 게 아니야. 권성동이가 당대표 물러난 거 잘했어요. 안 물러났으면 개욕 바가지 먹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중에 골칫거리 되는데 잘 물러났는데 장제원도 이제 고마해라. 내 형이 얘기할게. 고마해. 다시 설쳐대지 말고. 너 설쳐대면 너 좋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김기현한테도 도움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돼. 그거 설치지 말고 조용히 그냥 네 지역구나 잘 관리하고. 나경원 대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늦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출마 선언도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6.1 논설위원은 여기서 뭐 출마 선언을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제 왜냐하면 저출산위원장을 던졌기 때문에 당 출마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마음은 그렇겠죠. 그러나 출마 선언을 입에 지금 내지를 않고 있어요. 뭐 또 좀 지켜보겠다. 뭘 자꾸 지켜봐요. 스탠스가 이제 꼬였습니다. 멋진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당대표 적합도 1위라도 주워 담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추락하는 거는 그냥 날개가 없습니다. 그냥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뭐 결단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출마하는 수와 출마 안 하는 수가 있잖아요. 출마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간 보고 이러면 안 돼. 아주 화끈하게 다 던져야 돼. 기후변화 대산지 뭔지 그것도 던져야 돼요. 다. 난
당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을 환골탈퇴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게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이 말 주말 넘어가면 벌써 이제 냄새 난 거고 틀린 거고, 이번 주말 안에 전제 조건을 달아야 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걸 딱 달고, 나는 기후변화 대사 던지고 난 당원들과 함께 저 극악무도한 민주당을 싸우는데 환골탈퇴시키겠다. 당을 완전 체질 개선시키겠다. 이러고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은요, 출마해도 제가 볼 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요,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결선 투표에서 1등으로 올라간다 해도 결선 투표 가기 전에 과반 이상 차지하면은 모르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단합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야. 보니까 분위기가요, 지금 그 왕따 분위기예요. 이상하게 됐어요. 자, 그게 이제 한 수고, 그 다음에 또 한 수는 출마를 안 하는 수입니다. 그거는 이제 뼈 아픈 수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게 역사 대대로도 그렇지만 긴 롱텀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아주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먼저 던져버리는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서 장제원이 같은 애들한테 밀려서, 누구한테 밀려서, 윤핵관에 밀려서, 아니면 대통령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당대표를 못 나가는 상황, 이러면요,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손으로 과감하게 결자해지하는 거. 내가 무리를 일으켰다. 이번에 대통령과 호흡을 못 맞춘 거,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저출산하는데 돈 펑펑 쓰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 내가 성급했다. 그래서 난 책임지고 나는 모든 직에서 사퇴하고 당대표도 출마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백의종군에서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그 당대표를 도와서 우리 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환골탈퇴하는데 내가 미랄이 되겠다. 이러고선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윤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윤심도 얻고 당심도 얻고 민심도 얻어서 나중에 총선에서 좋은 자리 주겠지. 이제 그 정도로 자기가 살신성인을 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부담을 덜어드린 거 아니에요. 윤핵관들도 얼마 한숨 놓았어.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나경원 대표는 공천 모셔야지. 좋은 대로 공천 확보하고 그 다음에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혹자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면은 밀리는 거다. 밀리면 여기서 정치 생명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만은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접어주고 두 번 비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접을 때 잘 접어야 돼. 이게 쪽팔리게 접으면요, 그 사람들 분석대로 여기서 정치 생명 끝날 수 있어요. 접을 때 멋지게 한 칼을 내가 접는다. 떠밀려서 접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 칼을 너들 베고 내가 접는 거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선공을 치면은요, 오히려 장제원 등등 조무래기들을 머쓱하게 만들면서 멋진 잔다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일 빨리 선택해야 돼요. 이 주말 넘어가잖아요. 그럼 슬슬 떠밀리고 이제 또 간보고 또 생각한다 이러고서 1호를 남기려고 마음을 먹는 모양인데, 구정 민심도 보고 어쩌고저쩌고 날 셉니다. 그러다가요, 저들이 어떤 놈들인데 이상한 꼴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제가 잘 알지만 배신의 DNA는 그렇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이쁘고 약간 그 조심스러운 그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2의 유승민 쪽으로 밀려갈 수 있어요.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더 쉬워지게 낙인 찍힐 수 있어요.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유승민은 아예 배신자니까 그건 뭐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배신자가 아니야. 제가 잘 알죠. 그러나 더 쉬워질 수 있다니까. 누구에 의해서? 장제원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쉬워질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거 골치 아파져요. 나중에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경원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어설프게 집어치우세요. 집권 여당이 쪽팔리게 닭싸움하는 거 국민들이 봐서 되겠습니까? 쪽팔립니다. 양쪽 다 화이팅 하세요. 두고 볼게요. 저는 뭐 누구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